임시정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도내에서도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임시정부를 구상했던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 신규식 선생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연쇄 차량 절도 도주극을 벌인 10대들에 대해 사법당국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5년 전 정비했던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과 주변 환경이 탈바꿈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꼭 100년, 충북도 내 곳곳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청주 3.1공원은 태극기의 물결로 가득 찼고 학생들이 이어 만든 대형 태극기도 등장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100년 전 대한민국이 처음 열린 날, 선조들이 느꼈을 기쁨이 3.1공원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함성이 메아리치는 현장에 선 광복군 출신 94살 애국지사의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웃을 때 임시정부를 살려면 조정을 해가지고서 정부가 수립됐다는 것은 참말로 없는 일이 아닙니까? 학생들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각종 도구로 손으로 저마다의 태극기를 만들고 그렇게 완성된 태극기 100개를 또다시 이어붙여 초대형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대형 태극기는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교 벽면을 수놓게 됩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 들었어요. 대학에서 특별 전시 행사도 잇따랐습니다. 충북의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충북대 박물관에서 개막했고 국가를 구하고 또 망명을 하셨더니 그 혼자 사시는 고통이 얼마나 서러울 겁니까? 지금 우리 서러운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은 태극기를 주제로 한 특별 콘서트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감격스럽기도 하고 조상들에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감사함을 잊고 지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주제로 한 인문학 콘서트가 열리는 등 애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 행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렇게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꼭 100년이 된 가운데 우리 지역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 신규식 선생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 아이디어를 처음 구상했던 인물이 바로 신규식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7년 7월 14명의 우국지사가 중국 상하이에 모여 발표한 대동단결의 선언입니다. 첫 번째 강령으로 해외 각지의 단체를 통일하여 최고 기관을 조직하고 세 번째 강령으로 헌법을 만들자는 제안을 합니다. 사실상 임시정부 첫 구상입니다. 이 선언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청주 가덕 출신 독립운동가 예관 신규식 선생입니다. 독립선언서가 나오기 한 1년 6개월 전에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선구적인 거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의 아버지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후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에게 밀지를 보내 동참을 촉구했고 중화민국 대총통 순원과의 편지교섭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받아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해의 독립운동 기지를 처음 개척한 분이 신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불리했던 상하이로 임시정부가 올 수 있게 된 것이고. 하지만 신규식 선생은 임시정부 초기 돌아가신 데다 고향 청주와도 단절되면서 독립운동사의 업적이 후대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관 편찬위원회를 꾸린 지역 역사학계는 연말까지 선생의 독립운동 업적을 2권의 전집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비인 충주 고구려비가 전시관을 갖춘 지 5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관련 시설을 두고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다시 한번 전면적인 보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도로 옆 보호각에서 벗어나 30여 년 만에 집을 마련한 국보 205호 충주 고구려비.
그러나 새 둥지에 든 지 5년이 지났지만 주변은 아직도 어수선합니다. 화장실에 가려진 전시관 위치 등 선뜻 이해되지 않는 건물 동선 배치부터 짓담한 콘크리트 벽체까지 5년 전 전시관 완공 당시 역사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선언은 결과적으로 말뿐이었습니다. 고구려비와 연계해서 신라, 백제 등 삼국 문화가 고루 어우러진 이런 문화를 연계시켜서 테마 관광지로 지금까지 이곳에 들인 예산은 88억 원. 다시 30억 원을 더 들여 전시관을 제외한 대대적인 변신을 시도합니다. 먼저 입구에는 충주 고구려비와 광개 토대왕비의 모형 구조물이 개방형 문설주로 설치되고 화장실에 가려졌던 전시관으로 가는 길엔 유도용 기둥들이 늘어섭니다. 특히 수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이 정체불명의 미로 구조물은 고구려 700년의 연대기를 담은 벽화길로 꾸며집니다. 횡한 공간으로 남은 정문 반대쪽에는 길이 48m, 최대 높이 8m 규모의 고구려성 모양의 성벽과 전망대가 설치됩니다. 거기 편의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고구려비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공사는 1년 뒤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방문객들이 고구려 문화도 배우고 또 체험도 하게 되고 또 이 고구려 전시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500년 전 고구려비가 충주에서 발견된 지 올해로 40년.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비 의상에 걸맞는 환경 조성에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공중보건의 86명이 충북도 내 의료 취약 지역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들은 추첨을 통해 각 시군 보건소와 지소, 공립노인요양병원 등지에서 군복무를 대신해 앞으로 3년 동안 의료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도내 공중보건의는 모두 242명으로 충주가 35명으로 가장 많고 청주 28명, 영동과 괴산에 27명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제 충주의료원에서도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과 응급실 전담의 1명을 채용해 지난달부터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충주의료원 응급실은 파견 전공의 근무로 진료 영역의 한계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청주 10대들의 연쇄 차량 절도 도주극, 불과 2주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붙잡혔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풀려났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범행을 막아야 한다며 형사 미성년자 3명을 소년원에 보내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겁없는 10대 중학생 6명은 나흘 동안 차량 넉 대를 훔쳐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해 돌아다니고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불과 2주 전에도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까지 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더 대담해진 범행에 뒤통수를 맞은 경찰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지만 주도적으로 차량을 훔치고 운전까지 한 남학생 3명을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청주지방법원은 범죄가 심각하고 상습적이며 재범 우려가 높다며 동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대전소년원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보호처분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재판을 위해서 1개월간 임시 위탁된 것이고 심사를 통해서 추가로 1개월간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 범죄 예방 교육, 그리고 상담 등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 여학생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훔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붙잡힌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최근 10건이 넘는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검찰이 래퍼 마이크로닷의 어머니인 김모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가운데 법원이 아버지인 신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사기 혐의로 체포된 신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한편 20여 년 전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물품 대금을 떼었다는 피해자가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5건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전국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242명 가운데 충북에서는 3명이 포함됐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